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오. 인류의 유산인 고문으로 악당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자다. 세상에는 추한 욕망을 채우고자 무고한 목숨을 빼앗는 자들이 있다. 바로 이거지. 더 불타라, 더. 불타라, 악당이여. 가옥에 불을 질러 쾌락을 느끼는 방화범 등이 그 예다. 그런 악당들을 붙잡아 극한의 고통을 주는 것. 착해지는 모자를 씌워줄게요. 잘 어울리네. 평생 쓰고 다녀. 그것이 우리 고문 소믈리에의 책무다. 이런 사명을 진 탓에 깊은 한을 지닌 이들이 날 찾아오곤 한다. 거기 앉으시죠. 네, 이번 의뢰인은 온화한 인상에 드문드문 흰머리가 난 초로의 여성이었다. 하지만 부드러운 인상과는 달리 눈에는 예리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내 남편을 집단 배드 베어버린 살인자에게 복수하고 싶습니다. 끝없는 증오가 빚어낸 암흑의 불꽃이었다. 의뢰인의 이름은 후카마츠. 몇 개월 전만 해도 의뢰인에겐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다. 여보, 오늘은 외식할까? 외식? 좋지. 2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아이는 갖지 못했지만 의뢰인은 남편이 있어 행복했었다. 남편과 함께 나이를 먹고 마지막까지 평화롭게 사는 것. 받아, 선물이야. 항상 고마워, 여보. 여보, 고마워. 의뢰인은 그런 미래를 믿어 의심치 않았고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이 꿈꿨던 미래는 이루어질 수 없게 됐다. 네, 후카마치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한 통의 전화였다. 경찰입니다. 후카마치 씨의 배우자 되십니까?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 남편분께서 네? 전화 내용은 남편의 부고 소식이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통보에 처음엔 남편의 죽음을 믿지 못했던 의뢰인이지만 여보, 아닐 거야. 경찰서 영안실에서 남편의 시신을 보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경찰에게 사인을 묻자 기이한 대답이 돌아왔다. 왼쪽 어깨에서 몸의 중앙까지 예리한 날붙이로 베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상처를 보건대 일격에 베인 걸로 추정됩니다. 일격이에요? 일본도로 베였단 말이에요? 흉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도검류일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의 말을 듣고 의뢰인은 한 가지 의념을 품었다. 의뢰인이 집 근처에 한 유명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야, 역시 미야자와 선생님이십니다. 완성도가 훌륭하군요. 과찬이십니다. 전 아직 미숙합니다. 실력을 더 갈고 닦아야죠. 미야자와 에이토크라는 도검장으로 인간 문화재 후보에도 오른 남자였다. 미야자와는 칼을 만들기도 하고 직접 사용하기도 했다. 좋습니다. 자넨 실력이 미숙하군. 반복 연습으로 기초를 다지게나. 그는 도검장이면서 동시에 고류검술 사범이었다. 의뢰인은 남편을 죽인 범인으로 미야자와를 의심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지? 마치 피냄새가 나는 듯한, 피부를 찌르는 듯한 느낌은. 미야자와와 마주칠 때마다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이 증거 없이 움직이길 만무했다. 그렇다면 내가 확실한 증거를 잡겠어. 의뢰인은 증거를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미야자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대는 무술가. 어설프게 행동했다간 들킬 게 뻔했다. 범행은 밤에 일어났어. 그럼 밤에 미야자와의 집을 감시하면 돼. 의뢰인은 매일 밤 숨을 죽인 채 미야자와의 집 앞에 서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의뢰인은 외출하는 미야자와를 보았다. 저건 죽도 케이스? 설마... 미야자와가 외출한 적은 몇 번 있었지만 저런 물건을 들고 나가는 건 처음이었다. 의뢰인은 미야자와의 뒤를 쫓았고 거기 남자분 조심하셔야죠. 네? 더없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말 그대로 사람이 일도양단되는 순간이었다. 피와 내장 냄새가 주변을 가득 채웠다. 이 인형은 베는 맛이 있군. 맙소사! 검은 사람을 베는 무기, 검술은 살인술.
검술에 통달하려면 사람을 배워야 한다는 소리지. 현장은 참혹하기 짝이 없었다고 한다. 처음엔 사진이나 영상 증거를 확보할 생각이었지만 들이닥치는 죽음의 냄새에 의뢰인은 숨을 죽이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너무 무서워. 그날 밤 의뢰인은 내내 이불 속에서 벌벌 떨다가 날이 밝은 대로 경찰서로 뛰어갔다. 미야자와가 칼로 사람을 베었어요. 제가 똑똑히 봤다고요. 그리고 어젯밤 사건에 대해 필사적으로 털어놓았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무정하기 그지없었다. 미야자와 씨? 그 인간 문화재요? 에이, 그분이 그럴 리가. 그래요. 경찰의 검수지도까지 와주시는 분인데. 미야자와의 명성과 지역 궁원도가 높아선지 경찰은 의뢰인의 말을 듣고도 코웃음만 쳤다. 경찰의 대응에 실망한 의뢰인은 트라우마로 고통받아야 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 남편의 한은 누가 풀어주나. 참극의 공포로부터 도망치고자 매일 술을 마셨다. 그 얘기 자세히 들려줘. 난 당신을 믿어. 그때 의뢰인에게 말을 걸어온 호스티스가 내 이야기를 꺼냈었다고. 사정은 잘 알았다. 이주인 씨, 제 얘기를 믿어주실 건가요? 네, 눈을 보면 압니다. 당신의 말은 진실이에요. 남편을 잃은 원한과 죽음의 공포를 혼자 짊어진 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자 의뢰인이 바닥에 엎드리고 깊이 머리를 숙였다. 미야자와는 피해자를 인형이라고 했어요. 제 남편에게도 그랬겠죠. 후카마츠 씨, 쥐어짜내는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시름이 담겨 있었다. 다음 순간 의뢰인의 표정이 처참히 일그러졌다. 남편은 심성이 고운 사람이었어요. 병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날 진심으로 사랑해줬다고요. 왜 그런 남편이 인형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에는 끝없는 원한이 깃들어 있었다. 내 대답은 물론 정해져 있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한은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문 소믈리에로서 이 절규와 분노를 어찌 거두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의뢰인이 병원 뒤 미야자와에 대해 조사하던 때였다. 루카와? 선생님! 사무소 근처에서 의뢰인이 검에 베인 채 쓰러져 있어요! 뭐라고? 장을 보러 나갔던 루카와에게서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다. 현장에 도착하니 의뢰인은 중태에 빠진 상태였다. 구급차가 곧 도착할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미야자와가 저는 필요 없다고. 부디 우리의 복수를. 후카마치 씨, 죽으면 안 돼요.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마지막 말을 쥐어짜낸 뒤 의뢰인은 숨이 끊어졌다. 세상에는 왜 남의 고통을 이해 못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걸까? 루카와, 그놈은 최대한 끔찍하게 죽이겠다. 절대 실수하지 마라. 네, 가짜는 성취욕 때문에 사람을 연습용 인형 삼아 살해한 그 죄. 그딴 쓰레기는 검을 쥘 자격도, 편하게 죽을 자격도 없다. 피로 얼룩진 그 칼은 네 놈의 목과 함께 바로 나 고문 소믈리에가 부러뜨려주마. 놈의 거처는 새삼 조사할 필요도 없었다. 으리으리한 집이네요. 인간 문화재 후보라졌나. 피비린내 나는 인간 문화재를 과연 누가 인정할지 의문이지만 미야자와 본인이 뛰어난 검술가라선지 집에는 경비원 하나 없었다. 이 늦은 시간에 아직 불이 켜져 있다니. 이 시간대에 깨어있는 이유는 또 사람을 베기 위해선가. 이윽고 우린 검술 도장에 발을 들였다. 불청객들이여, 어서들 오시게. 자네들을 못 빠지게 기다렸다네. 도장 한가운데는 전투 준비를 마친 미야자가 있었다. 아무래도 우리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다. 우리가 오는 걸 알고 있었군. 저 청년은 기척을 완전히 숨기지 못했더군. 제자를 더욱 단련시켜야겠어. 말은 잘하는군. 자리에서 일어난 미야자가 옆에 놓여있던 칼을 천천히 뽑아들었다. 그 여자를 이용하길 잘했군. 덕분에 실력자가 2명이나 나타났어. 뭐라고?
그 말을 듣고 의문이 떠올랐다. 나는 미야자에게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지? 병철은 그 여자 말을 믿지 않았지. 그러니 실력 있는 자객을 내 앞으로 데려올 거라 예상했단 말씀. 후카마치 씨의 복수심을 역으로 이용한 것인가? 말을 마친 미야자는 한 발 앞으로 뻗어나와 거리를 좁혔다. 칼을 유심히 지켜보던 나는 오른쪽으로 뛰어 참격을 회피했다. 루카와가 그걸 보고 가방의 내용물을 이쪽으로 던졌다. 선생님! 고맙군. 나는 까맣게 도색된 칼집 안에 들어간 일본돌을 손에 쥐었다. 오호, 너도 검수를 익혔나? 내가 다루지 못하는 무기는 없어. 검도 그중 하나일 뿐이지. 미야자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띄었다. 그러나 내가 자세를 잡은 순간 미소가 지워졌다. 무슨 꿍꿍이지? 왜 검을 뽑지 않나?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왜? 성에 차지 않나? 그럼 뽑게 만들어봐라. 내 말에 미야자의 표정이 험상궂게 변했다. 자만심이 하늘을 찌르는군. 너놈의 목숨은 물론 제자의 목숨까지 잃어야 정신 차리겠나? 분노에 사로잡힌 미야자가 아까보다 빠른 속도로 공격해왔다. 놈은 온 체중을 실어 사선으로 검을 휘둘렀고 곧이어 찌르게 날렸다. 고류 검술 사범답게 실력은 출중했다. 미야자와의 한 수를 받아치자 놈은 뜻밖의 행동을 보였다. 다리를 절단 내주마. 몸을 바짝 낮춘 상태에서 검을 횡으로 그은 것이다. 신속히 피했지만 바지가 칼끝에 스치고 말았다. 고류 검술엔 다리를 노리는 기술이 있었지. 우리 요파는 실전 검수를 가르친다. 검도랑은 달라. 실전? 기가 막히는군. 그렇다면 조금 진지해져 볼까? 아직도 칼을 뽑지 않는군. 비장의 무기랍시고 기습이나 하는 놈은 내 상대가 못 돼. 어디 한번 더 보여줘봐. 그 시궁지처럼 썩은 내나는 검기를. 그러자 놈이 노성을 질렀다. 웃기는군. 죽는 순간까지 헛소리나 짓거리도록 해라. 느려! 나는 미야자와의 특기인 다리치기로 놈의 양다리를 한 번에 박살냈다. 미야자가 칼을 떨구더니 비틀린 제 다리를 붙잡고 죽는 소리를 했다. 칼집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내 다리, 내 다리. 한심하군. 자칭 검객이란 놈도 한꺼풀 벗기니 겨우 이 정도인가. 하지만 본 게임은 지금부터다. 우리는 미야자와를 고문실로 옮기고 처형 준비를 마쳤다. 선생님, 준비 다 됐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자, 시대착오적인 검객을 깨울 시간이다. 옆에 놓여있던 물총을 들고 놈의 얼굴에 조준한 뒤 방아쇠를 당겼다. 빵빵빵. 물총엔 뜨거운 물이 장전되어 있다. 안 일어나곤 못 베길 것이다. 눈을 뜬 미야자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공포에 질린 얼굴로 소리 질렀다. 뭐 하는 짓이냐? 나는 장차 인간 문화지가 될 몸이다. 그냥 정신 나간 범죄자면서 정말이지 꼴불견이다. 어딜 봐서 인간 문화직감이란 건지. 놈이 어떤 추태를 부리건 관심 없다. 오늘도 나는 이 질문을 던진다. 넌 욕심에 눈이 멀어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 유족과 피해자에게 미안하단 생각은 안 드나? 과연 어떤 대답이 튀어나올 것인가? 하지만 놈은 개소리만 늘어놓을 뿐이었다. 그건 내가 도공의 경제에 오르기 위해 필요한 희생이었어. 뭐라고? 검의 진가는 사람을 배워야만 알 수 있다. 내 작품을 위해 희생된 걸 영광으로 알아야지. 그걸 영광스럽게 여길 자가 누가 있단 말인가? 더는 들을 가치도 없었다. 이런 쓰레기 같으니 열탕 소독을 해야겠군. 루카와, 준비는? 네, 다 됐습니다. 내 지시에 루카가 바닥에 레버를 당겼다. 그러자 공중에 매달려 있던 미야자가 순식간에 가마솥 안으로 떨어졌다. 가마솥 안에서 놈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울려 퍼졌다. 이번에 내가 고른 고문은 팽형으로 뜨거운 물로 채운 거대한 가마솥에 죄인을 빠뜨려 죽이는 처형법이다. 고대 중국에선 팽자라 불리며 일본 아즈치 모모야마 시대의 도적인 이시카와 고에몬도 이 방법으로 죽었다.
죄인은 가마솥에서 삶아지면서 피부를 시작해 온몸에 화상을 입게 된다. 그러면서 발생한 뜨거운 수증기에 의해 호흡기도 손상되고 만다. 가마솥 안에서 목숨을 구걸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용서해 주세요. 돈이라면 드릴 테니까. 이제 와서 돈 얘기나 꺼내다니 이 얼마나 추악한 남자인가. 이봐, 내 대답은 물론 정해져 있었다. 나도 이 고문은 처음이거든. 너로 연습 좀 해야겠다. 고문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 희생되는 거니까 영광으로 여기라고. 네가 한 말이니 불만은 없겠지. 그 뒤로 몇 분을 더 삼자 미야자의 목소리는 영영 들리지 않게 됐다. 이로써 이번 의뢰도 막을 내렸다. 끝났습니다, 후카마치 씨. 내 행위가 법을 어기는 악행인 건 안다. 하지만 희생자들이 조금이나마 안식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악행도 서슴지 않겠다.